방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 봅시다. 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fx, y = fx에서 모든 x에 대응되는 미분계수의 값, 이 미분계수를 함수값으로 가지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짜자잔, 얘네들이 바로 무엇이냐? 앞서 배웠던 도함수 f'x라고 합니다. 도함수라는 것은 함수에 대하여 미분계수의 값을 함수값으로 가지는 겁니다. x에 대응되는 함수값이 미분계수값이에요. 그리고 이 미분계수라는 것은 우리가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값과도 동일합니다. 자, 미분계수 존재한다,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한다, 이런 상황을 우리는 미분 가능하다고도 이야기했고요. 이런 도함수를 찾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도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첫 번째, 정의를 이용하는 것이고요. 정의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f'x, 미분계수의 공식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했고요. h가 0으로 가는 모양으로 공식이 정의되겠습니다. fx 더하기 h에서 fx를 뺀 것을 h로 나눈 극한을 구하는 것이 도함수의 정의였고요. 두 번째로는 미분법, 공식을 이용을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기타 미분계수, 도함수의 성질, 도함수의 성질들이 있었죠. 실수배 했을 때, 더하고 뺄 때 곱의 미분, 미그금이 기억하시고요. x의 n 거듭제곱 미분하게 될 때는 n 곱하기 x의 n-1 거듭제곱이었다라는 사실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지수에 있는 요 n의 값이 개수로 내려오더라. 지수가 개수로 내려오고, 그리고 새로운 지수는 다시 지수에서 1을 빼준 값은 새로운 지수로 바뀌고요. 자, 여기에 하나 더 내용을 적용해 볼까 합니다. 물론 참고로 fx, gx 곱의 도함수는 미그금이 f'g 더하기 fg' 미그금이로 진행된다는 사실도 있었고요. 3개짜리가 곱해져 있으면은 3개짜리의 도함수는 순서대로 fgh, fg'h, fgh' 순서대로 하나씩 미분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줄 공식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합성함수의 극한이 도함수라고 이야기합시다. 합성함수 하니까 또 1학년 때 배웠던 합성함수 생각나서 땀이 삐질삐질 나고 헐 하는 한숨 쉬는 소리가 또 들리는 것 같은데, 이건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아니에요. 합성함수 중에서도 그냥 일단은 어떤 함수를 볼 거냐면은 함수가 fx라는 함수에 대하여 전체 n 거듭제곱, 그때의 도함수는 어떻게 나오느냐? 합성함수의 도함수에서도 역시 외워줄 공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좀 쉽게 외울 거냐면은 그 진행되는 모양 꼴을 따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겉미분, 속미분이라고 합니다. 자, 결과는 이렇게 나와요. 도함수 y'은 지수가 개수로 내려간다. 자, 여기에 n 거듭제곱 지수가 있던 것은 개수 n으로 내려가고요. 그렇다면 전체 n 거듭제곱에 대한 미분이 끝이 난 겁니다. 지수의 값이 n 빼기 1로 바뀌어요. 자, 이 단계를 우리는 겉미분이라고 합니다. 제일 바깥쪽에 있는 연산, 함수식을 먼저 미분해 주는 겁니다. 전체 n 거듭제곱이 제일 밖에 있는 함수다 보니 n 거듭제곱에 대한 미분을 먼저 한 거예요. 이건 다항함수의 미분과 동일합니다. 그럼 안에 있는 것은 그냥 단순한 x가 아니라 누구였느냐? fx라는 다항식이었습니다. 이 fx를 한 번 더 미분해 주면은 f'x가 되겠죠. 얘네들을 연달아서 곱해주는 과정, 요 연산을 우리는 합성함수의 도함수, 합성함수의 미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속에 있는 함수 미분했다, 속미분이라고 해요. 합성함수의 미분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조금 더 매끄럽겠네요. 겉미분, 속미분. 전체 거듭제곱 먼저 미분하고 그 다음 속에 있는 함수 미분해주고 순서가 있습니다. 겉에 있는 함수 먼저 미분하고 두 번째 속에 있는 함수 미분하고 그걸 우리는 겉미분, 속미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왜 이런 합성함수의 미분법 공식이 가능한지 설명을 또 해야 되겠죠. 무책임하게 야 이거 돼! 라고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면은 상계쌤이 아니죠. 자, 곱의 미분법 공식 곱의 미분법 성질대로 진행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곱의 미분법 성질이 무엇이었느냐? 여러 개가 곱해져 있다 하더라도 그거 하나씩 미분한다라고 했었죠. 자, fx가 n개 곱해져 있습니다. n개의 f 함수를 곱하고 있습니다. 이걸 프라임, 미분하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누구? 첫 번째 녀석부터 미분해줘야 되겠죠. f 프라임 그리고 f 다시 멀쩡한 f가 총 몇 개? 한 개만 미분했으니까 n-1개 그리고 더하기 두 번째는 두 번째 f를 미분하겠죠. f 프라임 그러면은 뒤에 남는 f의 개수는 n-2개가 되고요. 앞에 f 하나 더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세 번째 미분했다 f 그리고 f 프라임 빵빵빵. 자, 요렇게 n-3개의 f가 남고요. 2개의 f가 앞에 남습니다. 여기서도 한 개였죠. 요게 어디까지 진행되냐면은 마지막 f 함수까지도 진행이 되어야 되겠죠. n번째 있는 f 함수까지 진행되어서 f 프라임 미분해 주니까 앞에는 n-1개의 멀쩡한 f가 남고요. f 프라임 하나만 남았습니다. 색을 잠깐 넣어 봅시다. f 프라임, f 프라임, f 프라임, f 프라임. 그러면 주어진 식을 정리하면은 총 몇 번의 덧셈, 몇 개의 항이 있느냐? n개의 f에 대해서 각각 한 번씩 미분했으니까 첫 번째 거 미분, 두 번째 거 미분, 세 번째 거 미분, 마지막은 n번째 거 미분했으니까 총 n개씩이 있습니다. n개의 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n개의 항. 그때 각 항들이 동일한 값을 가져요. 자, 멀쩡한 f가 n-1개씩 있습니다. 하나와 n-2개 합해도 n-1개, 두 개와 n-3개 합해도 n-1개. 그래서 f가 n-1 거듭제곱 있고요. f를 n-1개 거듭제곱 했으니까 f에 n-1 거듭제곱이 있고
그리고 남은 멀쩡한 F라는 게 있겠죠. 요게 총 몇 개의 항에 걸쳐서 나타나느냐? N개의 항에서 나타난다. 따라서 이걸 우리는 겉미분, 속미분, 합성함수의 미분 결과다라고 이야기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원래는 증명 자체가 이렇게 진행되는 건 아니에요. 조금 번거로운 과정들로 진행되긴 한데 그 자세한 증명 과정은 우리 교재에 풀이도 나와 있으니까 문제로도 나와 있으니까 수업 시간에 한 번 더 선생님이 언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좀 부담 없이 공부하려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곱의 미분법을 이용하여 합성함수 전체 n거듭 제곱 미분법을 배웠다, 할 줄 안다. 요렇게만 봐도 무방하겠고요. 이 합성함수의 미분법은 사실은 미적 2 단원에서 더 디테일하게 나올 겁니다. 설명 디테일한 거지 적용하는 방식은 계속 겉미분, 속미분 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느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y가 x 더하기 4의 세제곱 정도면은 우리가 두 눈 질끈 감고 전개할 수도 있어요. 1학년 때 해봤던 작업이니까. 근데 요게 한 5거듭 제곱 된다. 그러면 이거 전개하려니까 왠지 뭔가 좀 답답합니다. 그럴 때 이 합성함수의 미분법, 다항식 n거듭 제곱의 미분법을 적용한다면은 지수, 개수로 내려오고요. 그럼 지수는 하나 내려가야 되겠죠. 근데 누굴 미분했다? x 더하기 4를 미분했으니까 지금은 겉미분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x 더하기 4 속미분 해주니까 1 되겠고요. 자, 좀 쉬웠다면은 이제 모양을 다양하게 바꿔봅시다. x세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의 제곱, 제곱 좀 너무 사이즈 작은가? 큼직하게 가볼까요? 세제곱을 한번 미분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안에 있는 함수가 무엇이 되든지 간에 x에 대한 것이 확실하다면은 모양 그대로 내버두고 세제곱에 대한 미분을 먼저 합니다. 개수 3으로 내려오고요. 치수는 하나 깎아줘야 되겠죠. 그럼 안에 있는 함수가 x세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니까 요 놈의 무엇? 도함수를 뒤에 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x 빼기 2 요렇게 가는 것들이 요런 풀이가 다항함수 거듭제곱의 미분법이고요. 속칭 합성함수의 미분법이라고 합니다. 자, 새로운 내용 하나 더 익힌 거고요. 자, 문제에서 앞서 못다 풀었던 문제들이 있었죠? 돌아가서 한번 봅시다. 네. 앞서서 4번, 5번 풀이를 못했습니다.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3 곱하기 2x 빼기 1의 전체 4제곱의 미분, 도함수를 구하는 작업이니까 전체 4제곱이죠? 먼저 개수 3은 그대로 있고 전체 4제곱이니까 4 곱하기 세제곱 모양으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4제곱이니까 4 곱하기 세제곱 4제곱에 대한 미분이 먼저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겉미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제곱에 대한 미분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속에 있는 다항식을 한 번 더 미분하시면 되겠네요. 2x 빼기 1이라는 녀석을 미분하니까 곱하기 2. 식만 정리합시다. 3, 4, 12에 2까지 더했다. 24, 2x 빼기 1의 세제곱. 요래 되는 거고요. 다섯 번째, 요거는 조금 재롱 피우고 있네요. x 더하기 3의 4제곱과 x 빼기 2의 4제곱 4제곱과 4제곱의 곱의 미분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곱의 미분을 해주셔도 되고요. 앞에 거 4제곱 미분, 그 다음에 뒤에 거 4제곱 미분 해주셔도 되겠고 지수 정리를 적용해도 되겠네요. x 더하기 전개까지 바로 할게요. 전체 4제곱이니까 4제곱에 대한 도함수를 구하여라. 그럼 어떤 녀석? x 더하기 3과 x 빼기 2에 전개한 요런 2차식 4제곱에 대한 미분을 하여라 라고 이해하시고 접근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겠습니다. 자, 전체 4제곱 미분했고요. 속의 거는 그대로 가면서 지수만 떨어지고 겉미분만 한 겁니다. 속미분까지 진행하신다면은 곱하기 2x 더하기 1 되겠습니다.
조금만 더 보기 좋게 정리한다면은 x 더하기 3의 세제곱 x 빼기 2의 세제곱 2x 더하기 1 이렇게 그냥 인수분해 된 모양 요 정도로 나타내는 거 뭐 예상 나쁘진 않아 보이네요. 자, 이렇게 부족했던 부분들도 마저 메꿨습니다. 기타 이야기 더 진행을 한다면은 뭐 교재에서 다루는 이야기가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실전 문제를 통해서 바로 부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3번 함수가 미분 가능일 조건을 찾아랍니다. 미분 가능일 조건. 미분 가능이다라는 말은 또 무엇과 같다고 했죠? 미분계수 존재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다 적읍시다. 미분 가능의 필요 충분은 미분계수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함수에 대하여 특정한 점, 어떤 한 점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찾냐면은 미분 가능은 1단계 반드시 x = a에서 연속인 걸 보여야 돼요. 연속은 함수값과 좌극한, 우극한 이 세 가지가 모두 동일한 것을 보는 것이었죠. 그리고 하나 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의 값이 동일했어야 됩니다. 미분계수의 좌우극한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미분계수가 존재해야 되니까 미분계수의 좌우극한. 왜냐하면 미분계수라는 것 자체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이런 함수의 극한 형태니까 분수 함수의 극한 형태니까 h가 0으로 간다. 좌우극한을 따지는데 용어가 좀 중복되고 헷갈리니까 미분계수구나. 그래서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라고도 이야기해왔어요. 자, 요거를 약간은 편법처럼 또는 좋게 포장하면은 훨씬 더 간단하고 유용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또 무엇이냐면은 전제조건 요거 서술형에서 적용하지 마세요. 빠르게 문제 풀 때만 쓰는 겁니다. 뭐냐면은 도함수가 함수가 x = a에서 연속일 조건은 도함수 f'x가 x = a에서 극한이 존재하면 되겠습니다. 극한 존재 아니 함수값 존재라고 바꿉시다. 아유 미안 연속이라고 합시다. 즉 x = a에서 연속이면서 도함수도 x = a에서 연속 두 번의 연속만 확인하셔도 함수의 미분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만족하는 미정계수라든지 기타 값들을 찾을 수 있어요. 자, 일단은 먼저 정석적인 풀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두 번째 풀이 요 도함수를 이용한 a, b의 값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함수가 x = 1에서 미분 가능하려면 첫 번째 연속임을 보여야 되니까 함수값 좌우극한 찾아보도록 하죠. x = 1에서의 연속. 학교 시험 서술형이라면은 이런 단계로 풀어야만 합니다. 반드시 연속인 걸 먼저 보여야 됩니다. 함수값 f1은 1이고요. 1 아닌데? 4네요. 뭘 보고 내가 1이라고 했지? 자, 좌우극한 각각 찾아가 볼까요? h가 0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극한부터 볼까요? 좌극한 뭘 상관없어요. 계속 좌우극한 이런 식으로 얘기했으니까 그럼 나도 좌극한부터 볼래. 자, f 1 더하기 h 마이너스 f1이라는 정의 모양은 일단 그대로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서 하나 골똘하게 생각해야 될 거. 자, 이때 h가 0의 좌극한이니까 h는 0보다 작은 값이죠. h는 0보다 작아요. 그러면 1 더하기 h라는 것은 1보다 값이 크다 작다? 요거 작습니다. 1 더하기 h 1보다 작습니다.
그러므로 h 1 더하기 h라는 f 1 더하기 h라는 함수는 위아래 있는 식 중에서 누구에 해당되느냐? 아래 x가 1보다 작은 범위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여기를 따르는 함수로 계산해 주셔야 돼요. 자, 마이너스 F1은 앞서 구했던 함수값 4 모양 그대로 만들면 되겠고요. 요거 뭐 어찌 되니? 리미트 h가 0 마이너스일 때 h분의 ah 더하기 a 더하기 b 빼기 4 요렇게 식이 하나 구성됩니다. 여기까지가 좌미분계수였고요. 우미분계수도 풀어봅시다. 앞에 마무리가 안 됐다 하더라도 너무 찝찝해하지 마세요. 그냥 그게 최선입니다. 자, 계속 같은 과정. 자, 이번에는 h가 0보다 크죠? h가 0보다 큽니다. 그렇다면 1 더하기 h는 1보다 큰 값 따라서 위에 있는 함수식을 따르게 될 것이고 3 곱하기 1 더하기 h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f1의 값은 4. 하나 빼먹었군. 더하기 1 마이너스 4. 자, 전개합시다. 리미트 h 0의 우극한 쭉쭉쭉 전개한다면은 바로 전개 다 합시다. 3 더하기 2h의 3배 6h 그리고 h제곱의 3배 3h제곱 더하기 1에서 빼기 4니까 사라질 친구들은 빨리 사라져 주시고요. h분의 h 극한이네요. 그러면 h 약분해 주시고요. h 0으로 보냈습니다. 6 더하기 3h의 극한이니까 6이라는 값 나오겠네요. 그러면은 첫 번째 구했던 이 좌극한은 어떻게 되는 거냐? 좌미분계수는 어떻게 되느냐? 문제에서 미분 가능이라고 이미 못을 박아놨습니다. 미분 가능하다는 말은 미분계수가 존재하는 것이고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것은 x = a에서 연속이라는 거니까 좌극한과 우극한의 값이 동일한 값으로 나와야 되겠죠. 동일한 값. 따라서 좌극한에서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도 0으로 수렴해야 될 겁니다. 분자 역시 0으로 수렴해야 돼요. 따라서 a 더하기 b 빼기 4의 값도 0이어야 된다. 다시 a 더하기 b의 값은 4가 되고 즉 여기가 0으로 사라지게 되는 거니까 h분의 ah 이 6이란 값 그 자체가 바로 a가 되겠네요. 극한값 그냥 계산한 겁니다. a가 6이니까 b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아이고 쌤이 지금 해놓고도 풀이에서 살짝 멍텅구리 풀이를 하나 했네요. 틀린 건 아닌데 쌤이 설명하면서 단계를 헷갈렸네요. 지금 요 풀이는 자 요렇게 풀이는 뭐였냐면은 2번 풀이에요. 두 번째 이거 뭐예요? 좌우 미분계수를 본 거죠. 풀이하면서도 계속 좌우 미분계수란 말들을 했는데 오늘 왜 이래? 두 번째 x = 1에서의 미분계수 구하기. 좌미분계수고 우미분계수였습니다. 극한은 요거 요렇게 구하는 거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3x제곱 더하기 1 하려면은 1보다 큰 범위 우극한이고요. 너 그래서 4 그리고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 좌극한 구하려면 ax 더하기 b 그래서 너 a 더하기 b의 값 4 요렇게 이야기했어야 되는 겁니다. 요 단계가 들어갔어야 돼요. 어차피 풀이는 아래 미분계수만으로도 충분히 이야기 가능했지만 문제 풀이할 때 처음에 붙인 단서가 뭐였죠? 서술형을 푼다면은 어떻게 하자고? 연속인 걸 먼저 보이고요. 이렇게 세 값이 동일하니까 연속된 거죠. 연속이기 위해서 a, b의 합이 4여야 된다. 뭐 뒤에 풀이도 나왔지만
그리고 미분계수 계산에서 마저 a와 b의 값을 디테일하게 찾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정석적인 풀이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도함수를 이용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도함수를 이용해서는 이렇게 함수가 연속인과 a 더하기 b의 값이 4인 걸 이용을 함과 동시에 도함수를 바로 구합니다. f'x는 각각 x의 범위에서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1보다 작은 범위에서 도함수가 어떻게 나누냐? 3x제곱 더하기 1 미분했다 6x, 1보다 작은 범위에서 ax 더하기 b를 미분했다 a. 얘네들의 극한이 같으면 되니까 a 값 얼마? a가 6. a가 6. 이렇게 바로 얘기하면 된다고요. 연속이면 되니까 a가 6. a가 6이니까 ab 합이 4다, b는 마이너스 2. 빠르죠? 쉬워 보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답만 구할 때는 두 번째 풀이를 사용하는 것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서술형, 오늘 한 3번, 4번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서술형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이렇게 연속이고 그 다음에 미분계수의 극한이 존재함을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요게 함수의 미분 가능 조건이에요. 빠르게 풀 때는 어떻게 한다? 도함수가 연속인 걸 보이자. 근데 요거는 미적원에서는 항상 성립이라 합시다. 미적원에서 우리가 어떤 함수를 미분하고 적분한다? 다항함수. 미적분원을 다항함수라고 바꿔 적어도 돼요. 즉 이과 친구들은 너무 여울은 풀이에 버릇들면 안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요게 많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아주 심화된 문제 아닌 이상은 다 가능한 문제 풀이 방법이기도 해요. 일단 요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자, 마지막 유형 이름을 보니까 나머지 정리라고 하네요. 나머지 정리. 이거 제대로 가져왔나? 우리가 미적원 보고 있는 거 맞죠? 나머지 정리는 어디서 배웠지? 수학 1 1학기 때 배웠던 겁니다. 1학년 1학기 때. 요런 거 왜 나왔지? 일단 옛 추억을 되살리면서 풀어봅시다. x세제곱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b가 x 빼기 2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목 하나 적어주고 나머지의 값은 0이니까 쓸 필요는 없네? 그럼 지워놓으면 되죠?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은 나머지 정리에 의하여 양변 x에 2를 넣습니다. 그럼 계산이 8 더하기 4a 더하기 b 하고 우변 0. 와, 신난다 라고 봤더니 어때요? ab라는 문자에 대한 식 하나만 나왔죠. 문자는 두 개인데 식은 하나다. 요거는 수학 할애비가 와도, 뉴턴 할애비가 와도, 아인슈타인 할아버지가 와도 못 풉니다. 못 풀어요. 문자 두 개에 식 하나인데. 그럼 여기서 필요로 한 거, 또 다른 ab에 대한 관계식인 거죠. 문제에서 얘기한 나머지 정리할 수 있는 게 이거 말고는 없는데 누구에 대해서 나눠주신다. 1학년 때 보면은 식 두 개에 대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거 하나밖에 없단 말이지. 어쩌라는 건가? 이때 여러분은 잔머리를 굴려야 됩니다. 잔머리라기보다는 눈치 게임.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뭐다? 미분. 헐, 그러면은 이 식스타를 양변을 바로 x에 대하여 미분해 봅시다. 자, 왜 이런 풀이가 가능하냐면은, 또는 왜 이런 시도를 해도 되냐면은, 좌변과 우변이 등호 동일하다잖아요. 같대요. 같은 값이래요. 여러분 인정? 요거 같아? 항등식이지 않습니까? 양변 어떤 x는 어떤지 간에 늘 동일한가? 같은 식이라면은, 자, 등식이라면 중학교 때 배웠던 등식의 성질 다시 한번 읊어봅시다. 양변에 동일한 값을 더하고 빼도 되고 곱해도 되고 0 아닌 것으로 나눠도 되는 이런 네 가지 성질이 있었죠. 거기에다 이제 하나 더, 양변을 똑같은 문자에 대하여 미분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결과 무엇으로 나오느냐? 바로 미분합시다. 무엇에 의하여? 미분 공식에 의하여 3x제곱 더하기 2ax는 요거 곱의 미분이죠. 앞에 거 먼저 미분하면은 겉미분 해주고
속미분 1은 쓰지 않겠습니다. 미그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미, q 프라임 x 요런 컬럼 나와요. 여기까지. 자, 이 식에서 다시 한번 이 나머지 정리를 사용해 보는 겁니다. 왜냐면은 우변에 x 빼기 2라는 인수가 보이더란 말이죠. 나머지 정리할 때 우리한테 유용했던 거. 그러면은 양변 x 2를 대입하니까 3 곱하기 4 12 더하기 4a의 값이 2 들어가면서 얘네들 0이 되어 버리니까 우변값 그냥 0이네요. 땅땅땅 니은. 따라서 기억에서 니은에서 a의 값이 마이너스 3인 걸 알 수 있고요. 니은에서 b의 값이 마이너스 12, 그럼 b의 값은 4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군요. 자, 요렇게 나머지 정리에 미분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이하게 됩니다. 자, 요걸 한번 다시 요렇게 구성해 볼게요. 다항식 fx가 보통 일반적인 구조가 ax 더하기 b 제곱 이상 n거듭 제곱 그리고 qx 더하기 나머지 rx 모양으로 구성될 때 너무 일반화를 하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쌤이 조금 참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제 나오는 거 수준으로 먼저 이야기 언급을 할게요. 교재에 나오는 뭐 공식, 이런 공식 외울 필요 없습니다. 지금 쌤이 적는 모양을 보고 여러분이 오히려 이해해 주는 게 훨씬 더 향후 단계 문제 풀이에서 도움이 될 거예요. 이해를 하려고 합시다. 자, 이런 다항식에서 그러면 요 지금 ax 더하기 b라는 부분도 좀 복잡하니까 x-a라고 단순화 시킵시다. 자, 그러면은 fa는 ra와 같다. 요건 나머지 정렬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던 부분이죠. 그리고 도함수를 구했을 때 f'x 미그 미 더하기 r'x 했을 때 f'알파의 값과 동일한 것은 x 빼기 알파, x 빼기 알파의 제곱 때문에 앞에 두 개 항은 전부 다 0으로 날아가죠. r'a의 값과 같다. 자, 요런 내용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요렇게 다항식의 전개식 형태를 구성해서 계산하려고 하셔도 되겠고요. 자, 이번 문제에서 한번 이 풀이를 적용해 봅시다. x의 10거듭 제곱 빼기 1을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여라. 그럼 나머지 rx인데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그 나머지는 1차 ax 더하기 b라고 불러줍시다. 그러면은 1학년 때 수준이라면은 이 x 10제곱 빼기 1이라는 p제수를 x-1의 제곱이라는 녀석으로 계속 나눠줘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구할 수는 있습니다. 시간은 물론 많이 걸리고 팔도 아프고 조금 답답하고 짜증도 날 거예요. 그거를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 나머지 정리를 이용한다면은 미리 좀 재료 손질 준비를 좀 합시다. 요거를 빵빵빵 기억이라고 하고요. 얘 도함수 즉 미분했다. 10x의 9거듭제곱. 자, 미그금이니까 2제곱 미분했죠. x-1 qx 미그, 그리고 금이 단계 x-1의 제곱 q'x. 미그하고 바로 ax 더하기 b의 미분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런 실수 종종 나오는데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얘기한 거 여러분 꼭 하게 돼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기억과 니은 두 개씩을 먼저 준비합시다. 그리고 기억에서
x에 1을 대입하면 기억에 x 이퀄 1을 대입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좌변은 1에 10거듭제곱 빼기 1이니까 0. 그게 우변에 가까웠다. x-1의 제곱은 사라지고 a 더하기 b가 나오고요. 마찬가지 니은에도 똑같이 1을 대입하겠습니다. 왜? 우변 x-1, x-1의 제곱이라는 공통인수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인수들은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0으로 사라지고요. 좌변 10 곱하기 1의 9거듭제곱, 즉 10의 값은 우변의 a와 같군요. 따라서 a가 10, b의 값과 a의 합이 0이니까 b는 마이너스 10이 되겠네요. 고로 나머지 rx는 ax 더하기 b 10x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아주 빠르고 간단하고 손쉽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때요? 어때요? 뭔가 휙 지나가고 뭔가 사기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요거 너무나도 미분을 활용하는 너무나도 기본적인 풀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양변의 동일한 식, 즉 항등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같은 문자에 대해서 미분한 결과도 역시 동일하다라는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도함수에 대한 기초 이야기였고요. 이 다음 시간에는 도함수의 활용, 접선과 기타 이야기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